나이 들어도 무시당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오늘 주인공 강순미 씨의 선택은 참음이 아니라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강순미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인천으로 시집와서 남편을 병으로 일찍 보내고 평생을 건물 미화원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밤 10시까지 걸레질을 하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진수야,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크면 돼. 옷은 늘 낡았습니다. 신발은 달아도 갈아 신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진수의 교복은 새 것으로 마쳤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미화원 월급 80만 원. 그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집세를 내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자신은 라면으로 때우면서도 아들에겐 고기를 챙겨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세월이 흘러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수경을 처음 만난 날, 순미 씨는 기뻤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해요. 그래, 수경아. 우리 진수 잘 부탁한다. 얼마나 다정했던지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화목했습니다. 순미 씨는 새 가족이 생긴 게 기뻤고 수경도 자상한 시어머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손자 준호가 태어나던 날은 순미 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셨어요? 괜찮다, 수경아. 그런데 아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청소는 왜 안 하셨어요? 바닥에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아, 미안하다. 허리가 좀 아파서. 왜 늘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아픈 건 핑계예요? 빨래는 또 언제 하실 거예요? 아기 옷이 떨어져 가는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순미 씨는 당황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더 힘든 건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불만을 토로하면 아들은 늘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수경이가 힘들어해. 좀 더 도와주면 안 돼? 아들아,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나이는 무슨. 다른 어머니들은 다 잘하시던데. 그 말에 순미 씨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다 잘한다고요? 자신만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순미 씨는 꾹 참으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래, 내가 좀 더 부지런히 하면 되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끝내려고 했습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까지.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컵 제대로 안 닦였어요. 물때가 끼어 있잖아요. 아, 그런가? 다시 할게. 그리고 애 이유식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저는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순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정작 아들 앞에선 며느리의 모습이 또 달랐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저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엄마, 고마워. 수경이 도와줘서. 순미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을 힘들게 했는데 아들 앞에선 고마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차갑고 아들이 오면 따뜻하게 변하는 며느리. 순미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지? 그러던 어느 날 순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두 얼굴로 대한다는 걸. 아들 앞에선 착한 며느리, 혼자 있을 땐 냉정한 며느리. 하지만 이런 현실을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 거였고 오히려 가족 사이만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순미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참자. 그냥 참자. 가족인데. 그렇게 순미 씨는 자신을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균열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며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순미 씨는 몰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결국 자신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순미 씨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이 곧 터질 예정이었거든요. 과연 며느리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며칠 후 순미 씨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진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려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아프지?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더 늦으면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수술을요? 그럼 언제쯤?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안에는 입원하세요. 입원까지 해야 한다는 의사 말에 순미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진수야, 엄마 수술해야 한단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고 해서.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수경이는 직장 다니고 애도 봐야 하는데. 그 한마디에 순미 씨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수술한다는데 첫마디가 집안일 걱정이라니. 아들아, 엄마가 아픈데. 아픈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며칠이나 입원해야 하는데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술 안 하고는 안 되나요? 요즘 워낙 바빠서. 의사가 빨리 하라고 하더구나. 그럼 입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준호 봐주고 밥하고 빨래하고. 순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집안일이 먼저인 가족들의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일주일 정도면 되지? 더 오래 있으면 안 돼. 옆에 있던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병실비도 비싸다던데 보험으로 다 되나요? 순미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수술 당일 순미 씨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는 아이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혼자 떨고 있는 순미 씨를 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세요? 애들이 바빠서. 순미 씨는 간호사의 눈을 외면하며 대답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은 외로웠습니다. 병실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바쁘다며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서 순미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네. 링거줄을 잡고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 다른 병실을 보니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처음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퇴원하세요? 집에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요. 의사가 일주일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일주일요? 너무 긴데. 다른 병원은 더 빨리 내보내던데. 순미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병을 온 게 아니라 퇴원 재촉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더 쉬라고 했지만 가족들 눈치를 보느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빨래 좀 해주셔야죠. 애 옷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허리는 아직 펴기도 힘든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요구뿐이었습니다. 수경아, 엄마가 아직 아픈데. 아파도 손은 쓸 수 있잖아요. 앉아서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주세요. 순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받고 온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이거였나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이중적 태도였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보, 어머니 수술 잘 받고 오셨어. 많이 걱정했어요. 엄마, 괜찮아? 제가 병원도 다녀오고 집안일도 다 했어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순미 씨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온 건 딱 한 번이었고 그것도 퇴원 재촉하러 온 거였는데 말입니다. 진수야, 사실은. 어머니, 피곤하시죠? 얼른 쉬세요. 며느리는 순미 씨가 말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자상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순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양원 보내야 하지 않을까? 갑자기 왜? 나이도 들었고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모시기엔 부담이 커요. 그렇긴 하지. 엄마도 전문적인 케어 받는 게 낫겠어. 그러게요. 그래야 우리도 좀 편하잖아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순간 순미 씨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짐스러운 존재였나?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더 큰 충격은 며칠 후 손자 준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유치원에 다녀온 준호에게 순자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준호 오늘은 유치원에서 어떤 거 배웠어?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가족사진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6살 준호는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준호 3사람만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준호 그림 잘 그리는구나. 근데 준호야, 할머니는 어딨어? 할머니는 없어요.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할머니도 준호랑 가족이지. 그럼 할머니는 누구야?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래요. 할머니는 다른 데 갈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순미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가족 아니라고? 응,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우리랑 달라서 다른 데 살아야 한다고. 순미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가족 취급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순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이 집에서는 자신의 설 자리가 없다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순미 씨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 바로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겁니다. 순미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선택이 가족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까요? 그날 밤 순미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다른 데 살아야 한다고.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선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인천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지만 그 집만은 순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미화원 월급을 조금씩 모아 50 넘어서 겨우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 진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월급으로는 전세금도 부족했고 대출받기에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때 순미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진수야, 굳이 따로 살 필요 있나?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순미 씨로서는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아들 내외가 들어오면 더 북적거리고 좋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 수경도 처음에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말씀이에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좋겠어요. 당시만 해도 수경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집도 마련됐고 시어머니의 경험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손자 준호가 태어났을 때 며느리 수경이 직장을 다녀야 했는데 순미 씨가 육아를 도와주니 며느리에게는 함께 사는 것의 장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집이 자신을 올가매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 순미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고 아들은 일찍 회사에 갔습니다. 동네 부동산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왜요? 가족들은 아세요? 가족들은 상관없어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큰 일은 가족들과 상의할 사람 없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사는 순미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 상태도 봐야 하고 시세도 알아봐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순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갑게 굴었고 아들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르신,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현금으로 사겠다는 분이 계세요. 순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계약할까요? 내일 오시면 돼요. 다음 날 순미 씨는 혼자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서를 보는 순간 잠깐 망설여졌습니다. 평생을 걸어 산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은 그저 건물일 뿐이고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억울함보다는 해방에 가까웠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이지만 정작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약간의 생활용품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는 모습을 본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순미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 찾으러 간다.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집 팔았다. 이제 여기 살 이유가 없어졌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언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결정한 거지.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며느리는 당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진수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집 팔았어? 그래, 팔았다. 왜 갑자기?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상해? 너희가 날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 건 나랑 상의했냐?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미 씨가 그 대화를 들었다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엄마, 그건 뭐야?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였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웃기지 마라. 너희 편하자고 그런 거지. 순미 씨는 더는 속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에 더는 넘어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준호도 있고 수경이도 직장 다니는데? 순미 씨는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내 앞길만 생각할 거야. 엄마, 며느리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고칠게요.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순미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계약도 끝났고 다음 주면 잔금도 받아.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렇게 능력 있다며? 알아서 잘 살겠지. 순미 씨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순미 씨는 뿌리쳤습니다. 나라,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듯 살 수는 없어.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를 쫓아냈어? 순미 씨는 돌아서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없는 사람 취급했잖아. 내 집에서 말이야. 엄마, 진수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순미 씨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 산 집이야. 내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우면서 마련한 집이라고.
알아, 엄마. 알면서도 왜 내 눈치를 안 봤어? 왜 나를 짐스러워했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매일매일 그랬지. 내가 아픈데도 집안일 시키고 요양원 보내려고 계획하고. 순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가 그러더라. 엄마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살아야 한다고 그랬다고. 내 집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든 게 너희야. 며느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말을 아이가 그대로 전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야? 며느리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순미 씨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하자. 나도 지쳤어.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순미 씨는 뿌리쳤습니다. 나라.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엄마. 진수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순미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다. 내 꿈도, 내 행복도 다 포기하고 너 하나만 키웠어. 엄마.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찾지 마라.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길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따라오며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순미 씨의 가슴은 처음으로 후련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순미 씨는 어디로 향할까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순미 씨의 빈자리를 어떻게 느낄까요? 버스 안에서 순미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중학교 동창 미경이의 번호였습니다. 10년 만에 거는 전화였지만 미경이는 금세 순미 씨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순미야? 정말 순미 맞아? 응, 미경아. 나 순미야. 세상에 어떻게 갑자기 몇십 년 만이야? 순미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미경아, 나 지금 큰일이 났어. 갈 곳이 없어졌어. 무슨 일이야? 아들이랑 무슨 일 있었어? 말하면 길어. 지금 서산으로 가는 버스에 있어. 미경이는 놀랐습니다. 서산으로? 여기로 온다고? 응, 갈 곳이 없어서.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될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내가 마중 나갈게. 순미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인데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친구가 고마웠습니다. 서산에 도착했을 때 미경이가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겨운 얼굴이었습니다. 순미야, 미경아. 두 사람은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순미야, 많이 힘들었지? 얼굴이 야위었네. 미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경이의 집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집이었죠.
여기가 내 집이라 생각해. 언제든지 편하게 있어. 따뜻한 말에 순미 씨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미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나온 거야. 잘했어, 순미야. 잘했어. 미경이는 순미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런 대우 받으며 살 필요 없어. 너는 충분히 희생했어. 그런데 미경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갈 곳도 없고. 미경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일단 여기서 좀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자. 며칠 후 미경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순미야, 우리 동네에 괜찮은 전셋집이 하나 나왔어. 전셋집? 응, 집주인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내놓은 거야.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어. 순미 씨는 망설였습니다. 미경아, 나 돈이 별로 없어. 집 한 돈으로는 전세금 내기도 빠듯할 것 같은데. 그건 걱정 마. 집값이 서울보다 훨씬 싸거든. 한번 보러 가보자.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근처에 시장도 있었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순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미경이가 집주인과 협상해줬습니다. 나이 든 분이 혼자 사신다니 전세금도 깎아주고 계약 조건도 좋게 해줬습니다. 순미야, 다 됐어. 다음 주에 들어갈 수 있어. 순미 씨는 감격했습니다. 미경아, 나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친구 좋은 게 뭐야?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순미야, 서사는 인천과 달라.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정말? 정말이야. 사람들이 다 정답고 서로 도우며 살아. 너도 금세 적응할 거야. 일주일 후 순미 씨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어서 이사는 간단했습니다. 미경이가 생활용품도 많이 챙겨줬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순미 씨는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비록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순미 씨는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맡았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을 돌며 장을 봤습니다. 저녁이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밥상을 차려 먹는 자유. 그 단순한 일이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요리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서둘러 만들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미경이는 매일 들러서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미야,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정말? 나도 그런 것 같아.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기분이야. 실제로 순미 씨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늘었고 허리 통증도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미경이가 제안했습니다. 순미야, 우리 동네 부녀회에 나가보는 게 어때? 부녀회? 응,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수다도 떨고 같이 봉사활동도 해. 좋은 사람들이 많아. 순미 씨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내가 잘 어울릴까? 당연히 잘 어울릴 거야. 너 원래 사교적이었잖아. 첫 부녀의 모임에서 순미 씨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람들은 순미 씨를 진심으로 반겨줬습니다. 나이도 경제력도 따지지 않고 그저 이웃으로 대해줬습니다. 순미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의 칭찬에 순미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순미야, 내 아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어. 순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수가? 응, 어제 우리 집에 왔더라고.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묻던데. 뭐라고 했어? 모른다고 했어.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찾아온 거였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그런데 순미야, 아들이 많이 초췌해 보이더라. 그래? 응,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졌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순미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한다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서야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진수가 순미 씨를 찾아왔습니다. 순미 씨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진수는 순미 씨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힘들어. 정말 힘들어. 순미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이제 예전의 엄마가 아니다. 아들과의 재회,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순미 씨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수는 순미 씨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미 씨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가서 일으켜 세웠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수야, 일어나라. 길바닥에서 뭐 하는 거냐?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집도 없어졌고 수경이도 직장 그만뒀어. 그래서 차가운 반응에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자. 내가 모든 걸 다 고칠게. 순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야, 너무 늦었다. 엄마,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진수는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인천집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오히려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 왜? 나쁘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작고 작아도 내 집이야. 아무도 눈치 안 보는 내 집.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급하게 전셋집 얻었는데 전세 사기 당한 것 같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은행에서 독촉장 계속 와. 순미 씨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럼 월세라도 얻어서 살아라. 월세 보증금이 어디 있어? 엄마가 집 팔아버려서 우리는 정말 갈 데가 없어.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는 엄마 아들이야. 아들, 요양원 보내려던 그 아들. 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미안해. 수경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수경이가 힘들어서? 그럼 나는 안 힘들었어? 순미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그런 모욕은 처음 당해봤어. 내 집에서 말이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경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수경이 전화야. 순미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경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뭔 일이냐?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순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경아, 미안할 것도 없어.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다 기억하니까.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 잘해볼게요. 다시? 웃기지 마라. 순미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계속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는 언제 집에 오냐고. 준호? 순미 씨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하지만 순미 씨는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경아, 준호한테 전해라.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어머니, 내가 가족이 아니라면서 이제 와서 왜 찾아? 수경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가족처럼 살 수 없을까요? 순미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다. 너는 날 가족이라 하지 않았어. 내 손자까지 그렇게 가르쳤고, 어머니,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겠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가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30년간 기회를 줬는데 뭘 했어? 엄마. 진수야, 솔직히 말해라. 언제 나를 엄마로 대했어?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 아이 봐주는 사람, 그냥 그런 존재로만 봤잖아. 아니야, 엄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수술받고 왔는데 첫마디가 빨래하라는 소리였어.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냐? 순미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바다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나는 이제 행복해. 엄마, 여기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 존중해줘. 나이 든 사람으로서 당연한 대접을 받고 있어. 진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로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그래. 여기가 내 집이고 내 터전이야. 그럼 우리는? 순미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해결해야지. 엄마,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면 뭐해? 혈육다운 대접을 안 했는데. 진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순미 씨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다. 내 꿈도, 내 행복도 다 포기하고. 엄마.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순미 씨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엄마, 가라고 했어.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진수는 울먹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순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순미 씨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수입니다. 순미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다. 창밖으로 바닷가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날 밤 미경이가 찾아왔습니다. 순미야, 아들 만났다며? 응, 만났어. 어땠어? 확실히 정리했어. 이제 정말 끝이야. 미경이는 순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아니야. 오히려 시원해. 정말? 정말이야.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순미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미경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서산에서 행복하게 살자. 순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강순미 씨의 사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자신을 찾고 당당히 살아가는 용기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년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같은 세대의 많은 분들이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